여러분, 밤잠 설치게 하는 파란색 계좌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주식시장.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 하나를 살 때도 수많은 리뷰를 보고 가격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피 같은 전 재산이 들어가는 주식을 살 때는 어떤가요? 그저 차트가 오르니까, 뉴스에서 좋다고 하니까, 혹은 옆자리 김대리가 샀다고 하니까 따라 사지 않으셨나요?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바로 가격과 가치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월가에서 밸류에이션의 학장이라 불리는 아스워스 다모다란 교수의 지혜를 빌려 도박이 아닌 진짜 투자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주가창에 빨간 불, 파란 불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진짜 투자자의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를 20억에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겠죠. 반대로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빈집을 10억에 사라고 하면요? 미쳤다고 할 겁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이렇게 가격과 가치를 철저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1만 원의 가치밖에 없는 주식을 5만 원, 10만 원에 사고 싶어 안달이 날까요? 바로 내일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는 환상 때문입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이것을 투자가 아닌 더 큰 바보 찾기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게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기 투자의 정석이라 불리는 책 다모다란의 가치평가가 있습니다. 저자인 아스워스 다모다란은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수학적이고 딱딱할 것 같은 재무제표 속에 숨겨진 기업의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는 법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이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을 복잡한 엑셀 작업이나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해서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다모다란 교수는 말합니다. 가치평가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다. 숫자는 도구일 뿐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말해주는 기업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원칙은 통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이야말로 가치평가가 더욱 절실합니다. 가치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기 매년 100만 원씩 열리는 돈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앞으로 10년 동안만 돈이 열리고 그 후엔 시들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나무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단순 계산으로 100만 원 곱하기 10년이니 1000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10년 뒤에 받을 100만 원과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100만 원의 가치는 다릅니다. 물가도 오를 것이고 그 돈을 은행에만 얻어도 이자가 붙으니까요. 미래에 들어올 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금 흐름 할인법, 영어로 DCF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벌어들일 현금의 합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돈을 잘 번다고 비싼 기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돈을 현재로 가져올 때 얼마나 깎아야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위험을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칩시다. 신용이 확실한 공무원 친구와 매일 사업 아이템이 바뀌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높은 이자를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업하는 친구겠죠.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니까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조처럼 안정적인 기업과 이제 막 시작한 바이오 벤처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기업일수록 미래의 수익을 더 많이 할인해서, 즉 더 싸게 평가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위험이 높으면 수익이 높은 게 아니라 위험이 높으면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아야 하고 따라서 주가는 더 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장주에 열광합니다. 매출이 매년 2배씩 뛰는 기업,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죠. 하지만 다모다란 교수는 성장의 가치를 냉정하게 보라고 조언합니다. 성장은 공짜가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공장도 지어야 하고 직원도 뽑아야 하고 마케팅도 해야 합니다. 즉, 투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100원을 투자해서 50원밖에 못 버는 성장을 한다면 어떨까요? 덩치는 커지지만 기업의 가치는 오히려 파괴됩니다.
이를 가치 파괴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과거 재벌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위기를 맞은 것이 좋은 예입니다. 이익률이 받쳐주지 않는 외형 성장은 암세포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그 기업, 돈을 벌면서 크고 있나요? 아니면 돈을 태우면서 덩치만 키우고 있나요? 복잡한 계산이 싫은 투자자들은 보통 PER,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지표를 봅니다. 업종 평균 PER이 10배인데 이 회사는 5배니까 싸다. 이런 식이죠. 다모다란 교수는 이를 상대가치 평가라고 부르며 아주 유용하지만 위험한 함정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이니까 옆 동네 아파트 평당 8천만 원은 싸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부동산 시장 전체가 거품이라면 어떨까요? 둘 다 비싼 겁니다. 상대가치 평가는 시장 전체가 미쳐 돌아갈 때 그 광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기 쉽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싼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버는 돈 자체에 비해 싼지를 봐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올바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 속도와 위험도가 전혀 다른 두 회사를 단지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비교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엑셀만 들여다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모다란 교수의 최근 저작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가치평가의 핵심은 스토리와 숫자의 결합입니다. 숫자가 없는 스토리는 동화일 뿐이고 스토리가 없는 숫자는 기계적인 모델링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평가한다고 해보죠.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로 보면 고평가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라는 스토리를 입히고 그 스토리가 실현 가능한지 숫자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진짜 밸류에이션입니다. 여러분이 산 주식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뒷받침할 현금 흐름의 증거가 있나요? 막연히 앞으로 대박 날 거야 라는 희망회로는 스토리가 아니라 망상입니다. 한국 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왜 글로벌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까요? 다모다란의 이론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첫째,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위험이 높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주의 이익보다 오너 일가의 이익이 우선시될 때 투자자는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둘째,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입니다. 벌어들인 돈을 배당이나 재투자로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만 두면 자본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입니다.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주주 환원을 시작하는 기업은 그동안 억눌렸던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싼 주식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주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평생 보유할 주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다모다란 교수는 기업의 수명 주기를 강조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고속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도달하고 결국 쇠퇴합니다. 영원히 성장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가치 평가는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기업이 수명 주기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숙한 기업에게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거나 이제 막 태어난 기업에게 높은 배당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지금 사람으로 치면 청년기인지 중년기인지 아니면 노년기인지 파악하세요. 노년기의 기업이 무리하게 청년 흉내를 내며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차피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데 추정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맞습니다. 우리의 추정은 틀릴 것입니다. 다모다란 교시도 자신의 가치평가가 틀릴 수 있음을 항상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치평가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주가를 맞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현재 가격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그 안전마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1만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5천 원에 샀다면 내 계산이 조금 틀려 실제 가치가 8천 원이었다 해도 나는 여전히 이익을 봅니다. 가치평가는 쪽집게 예형이 아니라 실패할 확률을 줄여주는 안전벨트입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보수적인 계산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유튜브, 전문가들의 전망, 금리가 오른다, 전쟁이 터진다, 누가 뭐를 개발했다. 이런 거시경제 변수나 단기적인 호재에 휘둘리면 투자는 도박이 됩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기업의 고유한 가치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모든 기업의 가치는 이론적으로 하락합니다.
하지만 튼튼한 현금 흐름과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은 그 충격을 이겨내고 살아남습니다.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고 기업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에 집중하세요. 주가가 20% 빠졌을 때 망했다고 공포에 떨 것인가, 아니면 박앤세일이라고 환호할 것인가? 그 차이는 여러분이 그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계산해 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 이해할 수 없는 기업은 거르세요. 워런 버핏의 능력 범위와 일맥상통합니다. 바이오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임상실험 결과만 믿고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소비하고 내가 경험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기업부터 분석하세요. 둘째, 만약의 질문을 던지세요. 만약 경쟁자가 나타난다면? 만약 원자재 가격이 2배가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이 기업이 망하지 않을지 따져보는 것, 그것이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습해 봅시다. 관심 있는 기업의 지난 3년치 순이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보수적으로 잡아보세요. 너무 낙관적인 수치는 독입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로 잡고 할인해 보세요. 정확한 공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런 사고의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묻지마 투자자 상위 90%에서 벗어나 상위 10%에 생각하는 투자자로 진입한 것입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남에게 묻지 말고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가치 투자는 지루합니다.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가치 평가는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격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계처럼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처럼 기업의 실적과 가치에 수렴합니다. 다모다란 교수의 방식이 빛을 발하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입니다. 싼 가격에 사서 제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정교한 밸류에이션 모델도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의 투자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나요? 아니면 카지노 칩을 던지는 것과 같나요? 책의 내용을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모다란 교수조차 내 방식이 정답은 아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강조합니다. 누군가는 성장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누군가는 안정성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 그 기준을 세우는데 가치평가라는 도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받을 수 있는 용기, 남들이 탐욕에 젖어 살 때 팔 수 있는 냉철함은 바로 가치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모다란 교수의 가르침은 역설적으로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보여줍니다. 급하게 쫓아간 가격은 거품처럼 사라지지만 차근차근 쌓아 올린 가치는 복리의 마법과 함께 거대한 자산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참을성 없는 사람의 돈을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기구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가치평가의 지혜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가치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결국 투자는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가격 뒤에 숨겨진 가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선택에서 여러분을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 종목 리스트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가격이 아닌 가치를 다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보유한 기업의 가치를 계산해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